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기술력의 결정체인 KF-21 전투기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인도네시아 전국방부 장관이자 현재 대통령 당선인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대통령에 임명되기도 전에 체포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차기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한국의 KF-21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적의 한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한 자료를 반출하다 압수당한 사건은 국내외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연구원의 가방에 있던 미인과 USB 메모리에는 무려 4에서 5년치에 해당되는 49개의 자료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공동개발국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채 분담금을 계속 미루는 것도 불쾌한데 이제는 기밀 자료까지 빼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과도 없이 오히려 황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어이없는 핑계를 대는가 하면 그럼에도 한국과 계속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말해 한국이 이를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듯한 말투로 황당함을 안겼던 것입니다. 지난 5일 데디 락스모노 인도네시아 국방부 기술국장은 이번 기밀 유출 사태에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과 협력을 지속할 의지가 있고 올해 분담금 납부를 위해 일부 자금을 빼놓았다며 분담금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기밀 유출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매번 돈은 납부하지 않고 계획만 늘어놓으며 구체화된 실행조차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며 공동개발국이 되면 인도네시아를 통해 전투기의 핵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거부해왔는데요. 결국 미국의 경고가 정확하게 맞았던 것입니다. 미국이 끝까지 기술 이전을 거부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A사 레이더와 IRST, EOTGP 등 핵심 기술은 인도네시아로 기술 이전이 절대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인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KF-21의 기술들을 몰래 빼돌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각된 자료가 모든 핵심 기술들을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인니 연구원의 기술 유출 시도가 예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미 인도네시아가 KF-21 기술의 상당 부분을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유출된 정보들이 이미 중국이나 튀르키예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때마침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이 최근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기술들이 칸 전투기에 들어간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칸 전투기는 말 그대로 비행만 가능할 정도로 레이더나 핵심 기술들의 장착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른데요.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개최한 방산전시회 인도 디펜스 2022에서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기 모겁을 공개했습니다. I-22 전투기는 인니가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였는데요. 전투기 모겁이 공개됐다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미 형상 설계, 컴퓨터 시뮬레이션 풍동 실험까지 끝마쳤다는 의미로 수년간 최소 수십 명의 인력과 상당량의 자본이 투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KF-21도 모겁 공개까지 수천억이 투입되었는데요. 게다가 인니는 이미 I-20이라고 제식명까지 부여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항공산업의 기초가 거의 없는 국가인데요. 또한 전투기라는 게 항공기술이 전무한 인니가 독자 기술로 쉽게 도전할 분야가 아니기에 아마도 외국계 회사나 인력들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면 KF-21의 기술들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KF-21의 공동사업과 별개로 이 정도의 거대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수행해왔다는 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인니가 KF-21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은 이유가 I-22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뢰받는 주장은 I-22가 KF-21에서 유출된 자료들이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독자형 모델 4.5세대 전투기 I-22에 중국산 A사 레이더와 튀르키예산 TF35000 엔진을 장착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중국과 튀르키예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무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튀르키예의 전투기 개발의 경우 중국과 가장 친밀한 협력국의 파키스탄이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들 네 나라의 군사협력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산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발표해 인도네시아의 관심을 오로지 자국 무기 생산 증대에 꽂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I-21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중국이나 튀르키예에 한국의 KF-21 기술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요. 더구나 최근 중국은 KF-21에 대해 심층 보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예상 밖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앞으로 중국 공군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KF-21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은 KF-21과 관련된 핵심 기술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중국이나 튀르키예에 핵심 기술을 유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사건이 지금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프라보어가 유럽연합 반부패 정책기구로부터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에 임명되기도 전에 체포될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또한 KF-21 전투기의 기밀 유출 사건에 실제 배후로 프라보어가 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반부패 정책기구는 인도네시아가 카타르로부터 구매한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와 관련된 비리 혐의를 조사하던 중 국방장관인 프라보어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작년 1월 카타르에서 구매한 중고 미라지 전투기 12대의 가격은 7억 9,200만 달러, 한화로 대략 1조 원에 달했는데요. 퇴역을 앞둔 30년 된 중고 전투기 한 대를 무려 880억에 구매하기로 한 겁니다. KF-21 전투기가 예상된 가격이 880억이니 미치지 않고서야 저 가격에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문제는 카타르가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냐는 겁니다. 반부패 정책 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카타르는 전투기 판매 대금의 7%인 한화 730억 원의 돈을 프라보어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했고 대선 후보였던 프라보어가 이미 선불로 250억 원을 챙겨 대선 자금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프라보어 측 선거 캠프 내부 고발자의 발언으로 더블 체크까지 완료되었는데요. 그동안 프라보어는 방산무기 구매를 통해 리베이트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것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투기 리베이트 사건으로 프라보어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기에 인니 대선에서 최종 당선된 프라보어의 행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